자, 이제 실사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백을 옆에다가 놓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진행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해상도가 좋아서 작업을 진행할 때 눈이 편안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전 세대의 칸바스 프로 16인치와 마찬가지로 8192레벨의 필압을 지원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세밀한 펜터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면 펜을 굉장히 멀리 잡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다른 타블렛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펜을 멀리 잡게 되면 인식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펜테크 3.0에 적용된 이 펜으로 멀리 잡고 많이 기울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봤는데 인식이 정확하게 잘 되고, 이 상태에서 펜터치를 진행을 할 때에도 필압에 따른 정밀한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액정 타블렛을 사용을 하게 되면 키보드를 어디에 둬야 될지 약간 애매한 각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KD백을 옆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니까 그런 애매한 각도 없이 그리는 위치랑 키보드를 누르는 위치랑 똑같아서 어깨 통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도 타블렛의 모니터 OSD 옵션을 활용을 해서 밝기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를 이제 타블렛 펜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눈의 상태에 맞게 혹은 주변 상황에 맞게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작업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펜터치를 하는 거는 정말 얇은 선에서부터 두꺼운 선까지 예민하게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면 해상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작업에 속해요.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해상도가 4K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펜터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니터의 세밀한 표현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펜을 보면은 지금 익스프레스 키 버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펜을 길게 멀리 잡는 편이라서 계속해서 익스프레스 키가 잘못해서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아예 익스프레스 키를 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단축키 같은 것들은 이제 KD100이나 키보드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 눌려서 컨트롤 Z를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편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컬러 작업을 할 때 특별하게 색이 튄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거나 한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칸바스 프로 16 4K 플러스의 제품은 광색역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모니터가 퀀텀 닷과 함께 145%의 RGB 색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광색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색상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일반 모니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특별하게 색상이 차이 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색상이 강하게 눈에 띈다거나 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밝기 정도만 왔다 갔다 했지 나머지 뭐 RGB 색상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다거나 수정을 했다거나 하는 과정 없이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작업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모니터들이랑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0인치가 넘어가는 액정 타블렛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림 그리는 영역도 넓어지고 그러면 어깨도 조금 더 무리가 가고 타블렛이 큰 만큼 키보드도 또 멀리 있어야 되거나 더 위에 있어야 되거나 하면서 이제 체형이 약간씩 틀어지거나 망가진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6인치가 딱 좋다고 생각해요. 액정 타블렛의 어느 정도의 작업 영역을 보장을 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타블렛보다는 저는 16인치 타블렛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20인치도 약간 크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캐릭터로 들어갔는데요. 얘는 바냐라고 해서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 캐릭터인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초반 부분에 이제 1화의 1컷에 주인공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일러스트거든요. 엄마랑 아빠입니다. 약간 대조되는 느낌의 어떤 분위기가 풍기지만 얘가 악마 같은 느낌의 컨셉을 가지고 그린 캐릭터예요.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면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큰 거를 쓰든 작은 거를 쓰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던가 뭐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던가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자세를 바로 잡아주면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화를 들여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은 16인치 이 작은 화면 안에 왼쪽에 작업 영역 창들이 전부 다 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넓어 보일 만큼 굉장히 광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되게 쾌적하게 작업을 잘 하고 있는데, FHD 같은 경우에는 이 4K 모니터보다 4배가 해상도가 작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를 4분의 1 정도로 한 크기를 이 정도 화면으로 뻥튀기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창 들어가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릴 수 있는 실제 영역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거는 4K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작업 영역을 확보를 하면서도 옆에 이제 보조 창들을 띄울 수 있는 이런 구성이 가능해졌어요. 무려 16인치에서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 거치대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노트북 거치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각도 조절은 되지만 높낮이 조절이 안 되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노트북 거치대가 있어요. 저는 액토에서 나온 MBS07이라는 거치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범 작가님께서 이게 좋다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패드용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타블렛으로 올리니까 사이즈가 딱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고 그냥 계속해서 고정으로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요즘에 괜찮은 거치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얇고 스테인레스 뭐 아니면 알루미늄 뭐 이런 걸로 돼가지고 고정력도 좋고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 거치대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기본 거치대를 그냥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국내에 출시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해외 홈페이지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빨리 국내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국내로 나오자마자 너무 좋은 기회에 이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성비 휴이온이라고도 다들 말씀을 하지만 이제 펜테크 3.0의 탑재에다가 4K를 구현해낼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 실제로 원고 작업하면서 느껴지는 쾌적함이 너무나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in-1 케이블로 USB랑 모니터를 독립적으로 각각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근데 USB-C 타입 포트가 있으신 데스크탑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컴퓨터로 USB-C 타입 하나만 연결을 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너무 큰 액타 말고, 너무 작은 액타도 말고, 판 타블렛도 말고, 성능도 좋고 적당한 크기의 여차하면 휴대까지 가능한 타블렛을 찾으신다면 칸바스 16 플러스 4K 모델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